네, 두 번째 영상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텍스트를 보시고 이해하시면은 제일 간단한 건 뭐냐면은 여기에 써 있듯이 이제 이런 프로네이션이 이런 이제 전반적인 이제 이 키네틱 체인에 이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사진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서탈라가 이제 프로네이션 되는데 지금 보면은 여기 어깨가 지금 드래핑 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거 펠빅이 레터럴 틸트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이를 위해서 지금 이 CES 관련해가지고 이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뭐 배우는 뭐 내용들이나 뭐 운동 요법들이 다 이런 개념들을 이제 다 완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좀 재밌습니다. 맨 처음에 보시기에는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런 여기 뭐 펑셔널 바이오메카닉 보시면은 이 프로네이션 될 때 이제 이 훅과 앵클, 니, 힙 얘네들이 지금 어떠한 움직임이 나타나시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적혀져 있죠.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실 것 같고, 뭐 저희가 뭐 이런 개념을 생각을 안 하면은 되게 그렇잖아요. 그냥 단순히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이런 관절의 움직임 개념을 본다면은 여기만 봤을 때 왜 이렇게 여기만 보면 되는데 이 전반적인 운동 사슬이 이렇게 변하는 게 되게 좀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는데 좀 보시면 아마 이해가 편하실 거니까. 근데 이거는 그냥 참고해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근육 작용에 대해 이제 보면은 이제 스펙트럼이라고 써 있죠. 이게 이제 뭐냐면요. 이제 근육은 이제 보면은 뭐 중력이나 뭐 이제 지면 반발력 그리고 뭐 모멘텀, 운동량 그리고 외적 저항을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텐션을 만들어내는데 이제 세 가지 다른 근육의 작용으로 이제 이렇게 편심성, 등척성 그리고 이제 동심성 이제 작용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컨센트릭 이제 동심성 수축 같은 경우에 이거는 이제 근육이 이제 짧아지는 동안 장력을 생성을 하고 이제 생성된 장력이 이제 저항력보다 이제 클 때를 얘기를 합니다. 이센트릭은 이제 편심성이고요. 그리고 이제 근육이 늘어나는 동안 이제 장력이 생성되고 이제 저항력이 생성된 장력보다 이제 클 때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소메트릭 등척성 그리고 이제 수축력이 이제 저항력과 같을 때 이때를 얘기하는데 이게 저희가 만약에 뭐 생체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당연히 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 이제 뭐 등속성이니 뭐 등척성, 등장성 이런 거 다 이제 아시죠, 여러분들도. 여기서 근데 이제 이 등척성에 대한 게 이제 보면은 저희 이 운동 지도할 때 사실 이거에 대해서 되게 뭐 바디빌딩 관점에서는 이게 거의 사장되거든요. 좀 많이. 근데 이 개념이 지금 이제 저희 이 과정에서는 되게 좀 중요한데 이걸 한번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아이소메트릭 근육 작용이 이제 수축력과 이제 저항력이 똑같을 때 이제 일어나고 그리고 근육 길이에 대해서 눈에 띄는 변화는 이제 없고요. 근육이 짧아질 때 근육의 이제 탄력 성분들이 이제 늘어나는데 등척성 수축 동안에는 이제 근육은 짧아지지만 이제 아무런 관절의 이제 움직임도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모든 활동에서 이제 등척성 작용은 신체를 이제 역동적으로 이제 안정화시키는데 이는 이제 사지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안정화 근육들이 등척성으로 수축할 때 볼 수 있고요. 뭐 예로 들자면은 이제 보행 시 엉덩이 이제 모음근과 이제 벌린근들이 이제 이마면과 횡단면에서 나타나는 과도한 움직임으로부터 다리를 이제 역학적으로 이제 안정화시키는 이런 거에 대한 이런 세부 이 그림이 이거고요. 그래서 뭔가 안정화 이 개념으로 따지자면 이제 등척성 이런 보면은 이제 움직임이나 근육 수축이 되게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파트부터는 이제 힘 이제 포스 관련해가지고 이제 파트인데요. 뭐 따로 이제 힘에 대해서는 뭐 따로 텍스트 정리를 안 해놨어요. 뭐 힘은 이제 보면은 뭐 물건을 뭐 가속이나 뭐 감속을 야기하는 뭐 두 개의 독립체 또는 신체들 사이에 상용과 작용으로 이제 정의가 되는데 이 어원 자체는 이 랭스와의 텐션과 이제 이거에 대한 이제 릴레이션십 이게 이제 앞으로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이 길이 장력 관계.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이 길이 장력 관계는 이제 근육의 안정시 길이와 안정시 길이에서 생성할 수 있는 이제 장력과의 이제 관계가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적의 근육 길이에서 근엄섬유 이제 마디 사코미어의 이제 액틴과 이제 마이오신이 이제 가장 많이 중첩이 되는데 이제 두꺼운 굵은 이제 근육 미세섬유는 이제 가는 근육 잔섬유와 이제 활성화 지점과 가장 많은 양의 연결을 만들 수 있고 이는 이제 근육의 이제 최저 장력을 이제 이끌어내고요. 이제 근육이 이제 최적의 길이보다 더 크거나 작은 길이에서 자극될 때 이제 마이오신과 이제 액틴의 활성화 지점 간의 상호작용은 더 적어지므로 이제 장력이 감소한다고 하는 거를 이렇게 텍스트로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개념 자체는 이제 당연히 저희가 이 움직임에 대한 반응 및 교정 시 이제 장력을 생성하기 위해서 이제 뭐 적절한 자세나 이런 능력의 시작이 자극을 받았을 때 근육의 길이에 의해서 모든 영향을 받거든요. 이제 한 관절의 위치가 뭐 다른 관절들에 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처럼 관절 각도 이런 것들이 이제 변화할 때 관절 주위 근육에 의해 생성되는 이제 뭐 장력이 영향을 줄 수 있고요. 만약에 이제 뭐 정렬이 안 좋을 경우에 자세가 안 좋을 경우에 뭐 근육 길이가 변화가 된다면 당연히 장력 생성도 줄어들 거고 근육은 이제 효율적인 움직임을 위해서 적절한 힘을 만들어내지도 못할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뭐 한 관절의 움직임이 뭐 다른 관절들의 움직임 아니면은 뭐 움직임을 위한 준비 과정과 뭐 상호작용하고 있으므로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일련의 경우에 모든 기능 장애는 이제 당연히 어느 것이 어디든지 이제 직접적인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뭐 쉽게 이해하면은 이거 랭스텐션 릴레이션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뭐 상부 승모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뭐 할 때 뭐 어디가 짧아져 있고 뭐 어디가 늘어나 있고 이런 거 얘기할 때 되게 많이 쓰는 이제 개념이니까 이거는 당연히 조금 알고 계시는 게 단순히 뭐 이런 거를 뭐 공부한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알고 계시면 되게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 force velocity curve 이거는 이제 힘 속도 곡선인데 이 힘 속도 곡선은 이제 다른 수축 속도에서 이제 장력을 생성할 수 있는 이제 근육 기능의 관계로 이제 언급이 되고요. 이 지금 보시면은 이 쌍곡선 관계는 이제 동심성 수축 속도가 증가할수록 이제 장력이 감소한다는 거를 이제 보여주고 있죠. 여기 보시면요. 네. 그래서 이 수축 속도는 이제 교차 결합이 이제 주기적일 수 있는 이제 최저 속도와 연관이 있으며 이제 외부 부하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이제 보이고 반대로 이제 이런 편심성 근육 작용을 할 때는 근육 작용 속도가 증가할수록 이제 힘을 생성해내는 능력은 이제 향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는 이제 근육 주변 및 근육 내 이제 결합 조직의 탄력 이제 탄력성 구성 성분들의 이제 사용 결과로 이제 여겨진다고 하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서는 이제 포스 커플 이거 이제 짝힘 이거에 대해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근육은 이제 탄력성 조직 및 이제 결합 조직 뭐 힘줄 같은 것을 통해서 이제 뼈에 전달되는 힘을 생성을 하는데 근육은 이제 그룹으로 동원되기 때문에 많은 근육들이 이제 그들 뭐 이제 각각의 이제 뼈에 힘을 전달할 것이며 이는 이제 관절의 움직임을 만들어내겠죠. 관절 주변의 움직임을 만드는 이제 근육의 이러한 이제 협력 작용을 이제 포스커플이라고 이제 하고요. 이 짝힘을 생성하는 근육들은 부착되는 뼈에 서로 다른 장력을 제공하고 각 근육을 이제 서로 다른 부착 부위와 이제 지렛대 시스템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뭐 다른 각도에서 발생되는 장력은 관절에서 다른 힘을 만들고요. 이제 이러한 힘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움직임은 관절의 구조나 각 섬유의 특성, 연관된 뭐 각 근육의 집단 당김에 이제 되게 의존적이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스트라투스 안테리어, 뭐 어퍼 트라페지우스, 미들 트라페지우스, 롤 트라페지우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깨 이제 보면은 뭐 이런 동작들을 할 때 이 근육들이 뭐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이제 상호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 이제 사진이고요. 이거는 아마 저희 저번에 PPT 자료 때 아마 좀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거는 이제 뭐 부가적인 설명은 안 드리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렛대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일부러 안 달았어요. 이거는 좀 나중에 얘기를 또 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자 근육들은 이제 보면 뭐 중력이나 뭐 운동량, 뭐 지면 반발력 그리고 다른 이제 뭐 기능적 근육들에 의해서 생성되는 힘에 대해서 이제 고유수용성적으로 이제 반응을 하는데
이 텍스트만 보시면은 이제 부하나 저항 방향, 신체 위치, 수행되는 움직임에 따라서 근육은 이제 작용근과 이제 대안근, 그리고 협력근, 그리고 안정화 근육으로서 이제 작용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어고니스트부터 보면은 작용근 같은 경우는 보면은 주요 작용근으로 작용하는 근육이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대안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요 작용근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근육이고, 이제 협력근 같은 경우에는 기능적 움직임 패턴 동안에 이제 주요 작용근을 이제 도와주는 근육이고요. 그리고 이제 안정화 근육은 주요 작용근과 협력근이 이제 움직임을 수행하는 동안 신체를 이제 안정화 또는 지지해주는 근육이고요, 당연히.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자, 다음 페이지부터 다시 한번 보실게요. 자, 뭐 여러분들도 다시 아시겠지만은 이제 뭐 로컬 머슬, 뭐 글로벌 머슬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개념 좀 이제 잡고 이제 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로컬 머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소근육 시스템, 뭐 안정화 시스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 근육은 이제 보면은 관절 지지나 뭐 안정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관된 근육들로 이제 구성이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뭐 예로 들자면은 이제 뭐 관절에 대한 뭐 이제 이 위팔뼈 머리에 이제 역동적인 안정성을 제공하는 이제 뭐 회전근개, 그리고 뭐 골반, 넙다리 부위에 안정성을 제공하는 뭐 중둔근, 그리고 뭐 후방섬유, 그리고 뭐 엉덩관절, 뭐 바깥돌리근, 뭐 무릎에서 뭐 무릎뼈 안정성을 제공하는 뭐 내측간근이나, 그리고 뭐 허리 골반 엉덩이 복합체의 이제 관절 지지 시스템으로는 이제 기시점, 그리고 뭐 인설션에 있는 근육들이 포함이 되겠고요. 주요 근육들은 뭐 복행근이나 뭐 다혈근, 내복사근, 뭐 행경막, 그리고 뭐 골반 기저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텍스트로 이제 써놓은 거고요. 저희 이거 해부학 수업 때 한번 다 보신 거라 가지고 한번 이게 이 로컬 머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진으로 한번 좀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쉽게 말해서 그냥 안정화, 관절 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보면은 관여되는 근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흔히 말해서 뭐 코어 머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대근육 시스템, 뭐 글로벌 머슬 이렇게 보시면 되시는데, 이 글로벌 머스큘러 시스템으로는 이제 보면은 움직임에 크게 관여하며 골반에서 흉곽, 하지 또는 두 가지 모두에 이제 연결된 얕은 근육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주요 근육들로는 이제 뭐 배고등근이나 뭐 배 바깥뒷근, 뭐 척추 뒤립근, 그리고 뭐 햄스트링, 뭐 컴플렉스, 그리고 뭐 대둔근, 그리고 광배근, 모음근, 그리고 대퇴사두, 그리고 뭐 장단지근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고요. 이러한 이제 보면은 움직임 시스템 근육군에는 이제 보면은 대부분 이제 크기가 크고 신체에 가해지는 외부 부하와 균등한 몸통 및 하지의 움직임과 연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근육들은 뭐 당연히 뭐 상지 및 하지에서 골반으로 힘을 이동시키거나 흡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 대근육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이제 네 가지로 이제 보시면 되시거든요. 그래서 자 보시면은 자 1, 2, 3, 4.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 근육군들은 여러분들이 귀찮으시더라도 아, 이 근육군은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좀 외워 놓으시면은 아마 되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자 한번 보실게요. 자, 깊은 세로 보조 시스템, 이제 뭐 DLS 근육, 뭐 DLS 시스템이라고 하거나 뭐 이제 깊은 세로 보조 시스템 뭐 근육군이라고 보시면 되시는데, 이 DLS에 기여하는 이제 주요 연조직은 이제 척추 세운근이나 이제 뭐 흉요근막, 그리고 뭐 엉치결줄인데 이제 대퇴 이두, 그리고 뭐 긴종아리근, 장비골근 이런 것들이 있고요. 뭐 보시면은 뭐 이 DLS 근육이 이 DLS 이제 보조 시스템이 몸통에서 지면으로 이제 상호 힘 전달을 이제 세로 방면으로 제공한다고 이제 뭐 일부 전문가들이 이제 제시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 시스템에서 이제 잘 언급되지 않는 이제 이런 포스 커플 같은 경우가 뭐냐면은 이제 얕은 이제 뭐 척추 세운근이나 뭐 이제 소아스 같은 거, 이제 그리고 뭐 내재적 중심 안정근 이런 것들을 구성이 되고,
그리고 뭐 기능적 움직임 동안 이제 척추 세운근과 허리근이 허리편을 이제 S원을 통해서 L4의 앞쪽 전단력을 만들어내지만 이 소근육 시스템은 분절간 안정화와 뒤쪽 전달력을 제공을 하고 이러한 구조들 중에서 일부라도 이제 기능 장애가 있다면 이 엉치형단 관절의 불안정성과 허리 통증을 이제 유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DLS 이거는 이제 사진으로 좀 보셔가지고 이렇게 세로에 대한 힘을 안정과 세로에 대한 힘을 전달을 해주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POS 시스템은 이제 뒷사선 보조 시스템인데요. 뒷사선 보조 시스템은 이제 아까 보신 이 DLS랑 이제 함께 작용을 하는데 이제 사람이 걷거나 이제 뛸 때 이 POS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육의 횡단면 작용부터 시상면에서 나타나는 이제 추진력까지 종합된 힘을 전달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POS는 이제 골프 채 및 뭐 이제 방망이 휘두르기 아니면은 이제 또 공 던지기 같은 이제 이런 돌림 움직임 시에 주된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고요. 이 POS 시스템의 이제 구조들 중에서 일부라도 기능 장애가 있으면은 이제 SI 조인트와 이제 허리 통증을 유발을 하고 이 대둔근과 이제 광배근의 이제 약화는 이제 햄스트링 컴플렉스에 대해서 이제 장력을 증가를 시킨다고 하고 이는 이제 근육 염좌의 요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진으로 보시면서 아 무슨 근육이 뭐구나 뭐 이렇게 한번 차분하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AOS 앞사선 보조 시스템인데요. 이 AOS는 이제 뒷사선 보조 시스템과 유사하게 횡단면에서 작용하며 이제 대개 이제 신체 앞부분에 있는 근육들을 얘기를 하고요. 이제 주요 근육군들로는 이제 내복사근, 그리고 외복사근, 그리고 이제 뭐 모음근 복합체, 엉덩, 바깥 돌림근 등이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제 AOS는 이제 근전도는 이 근육들이 다리를 이제 스윙할 때뿐만 아니라 골반 안정화 및 돌림을 돕는다는 이제 사실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이제 앞사선 보조 시스템은 또한 이제 SI 조인트의 이제 안정화 요인이라고도 이제 하고요. 그래서 이 근육들도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대각선으로 보시면서 이렇게 앞쪽에 있는 근육들에 대한 이런 개념 자체는 좀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쪽 보조 시스템인데 이제 중등근, TFL, 그리고 이제 어덕트 컴플렉스, 그리고 이제 요방형근 등으로 이제 구성이 되고 이 근육들, 이 모든 근육들은 이제 이마면 움직임과 이제 골반 넙다리 안정성에 이제 관여를 한다고 합니다. 이 LS 시스템의 LS의 이제 기능 장애는 기능적 활동 동안 이제 증가된 정강뼈와 이제 넙다리뼈의 모음 및 안쪽 돌림과 함께 증가된 이제 목말 밑관절의 엎침으로 이제 명백해진다고 하고요. 가쪽 보조 시스템에서 원치 않는 이제 이모면 움직임은 감소된 근력과 감소된 신경근 조절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근육들도 한번 보시고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 뭐 아까 보시면은 뭐 어떤 근육군들이 이렇게 들어가고 어떤 작용을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확실하게 외워두시면은 되게 좋으실 것 같고 뭐 단순히 그냥 뭐 이해하셔도 좋은데 이건 어차피 나중에 혹시라도 시험을 보실 분들은 이거는 다 나오시는 부분이라서 무슨 뭐 어떤 시스템은 어떤 근육이 들어가고 어떤 작용을 한다 뭐 디스펑션 같은 거는 계속 나오죠. 뭐 SI 조인트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뭐 요통에 대해서 유발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차분하게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저희 해부학 여태까지 했던 거에 대해서 이제 부연적인 게 이제 또 들어가는데 그게 뭐냐면요. 일단 텍스트부터 볼까요? 이제 주요 근육들의 이제 기능 해부학 그리고 뭐 전통적으로 이 뼈대 근육의 간단한 설명은 뭐 이제 동심성으로 한 가지 움직임 면에서 작용한다는 거고 그러나 이제 뭐 근육들은 이제 모든 근육들의 작용 스펙트럼을 통해서 모든 움직임 면에서 나타나는 작용으로 이제 살펴봐야 하고 다음 부분은 이제 뭐 임체 움직임 시스템 내에 뭐 주요 근육들의 개별적 및 뭐 통합적 작용 그리고 뭐 인설션 오리진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뭐 신경집에 대해서 항목별로 기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지금 보시면은, 자, 보세요. 자, 뭐, 레어 컴플렉스 보면 다리복합체죠. 자,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 해부학 수업 때 하신 거 다 기억나시나요? 오리진 인설션 이런 것만 하고 그리고 뭐 액션 같은 것만 이렇게 간단하게 보고 넘어갔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제 기능 해부학적으로 보시면은 이제 여기 뭐 독립적 기능, 동심성 작용, 그리고 뭐 통합적 기능, 편심성 작용, 그리고 뭐 등척성 작용 이런 것까지 이제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희가 보고 이거를 보면은 좀 이제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 하나, 둘, 셋, 넷. 자 이런 식으로 좀 많죠. 그래서 이거 원래 오늘 여기까지 하고 수업을 끝내려고 했는데 이거는 저희 다음 주로 미뤄야겠네요. 그래서 이거는 뭐 다음 주에 복습한다는 개념으로 그냥 한번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 오리진 인설션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저희 뭐 수업 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다들 기억나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이제 보면은 저희는 이제 이센트릭 액션이랑 뭐 아이소메트릭 액션 이런 것도 봐도 되게 좀 재밌을 것 같고 옛날 같은 경우에 그냥 전에 수업 때는 다 이제 보면 어떻게 보면은 그런 컨센트릭 액션에 대해서만 되게 좀 다루고 그냥 넘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다음 주 이제 수업 때 이렇게 좀 오리진 인설션도 할지 말지 이런 거는 한번 좀 봐가지고 한번 할 예정이니까 그때는 이걸로 이제 이 수업 하고 나서 이제 파트가 잠시만요. 다음 아마 이 해부학 다루고 나서는 이제 이런 부정렬 관련해서 뭐 자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다룰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기능장애에 대한 평가 뭐 펄큐 같은 거나 아니면은 동적 평가나 이제 보면은 뭐 좀 다양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고 그리고 뭐 정적 자세 같은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나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한번 좀 보시는 법들 그리고 움직임 평가 제일 어떻게 보면 낮음 같은 경우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파트 한번 하고 저희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뭐 운동 어떻게 막 적용하고 이런 거는 저희가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한번 천천히 한번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체계에서 이 과정에서 이 ROM 같은 거 관절 가동 범위 평가를 하거나 아니면 뭐 근육의 근력을 평가하는 이런 MMT 같은 것도 되게 나오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문제는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거죠. 그래서 왜냐면 되게 그 두 파트가 되게 좀 중요한 부분인데 시험 문제를 내기 어려워서 그런지 확실히 그 문제가 안 나와서요. 그래서 사실 낮은 CES는 나중에 뭐 되게 좀 디테일하게 알아보시면은 뭐 이런 뭐 영어로 이렇게 막 구글에다가 쳐보면 아시겠지만은 좀 말이 많아요. 이게 진짜 막 이게 있다고 해서 막 교정 운동 전문가다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드시고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냥 최소한의 그냥 자격증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게 제일 이해가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어차피 저희 발표하시는 분들이 발표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뭐 피드백 같은 거 하고 뭐 질문사항 같은 거 하고 이렇게 하시면 되시니까 일단 수업 이거만 좀 이제 뭐 잘 이제 들어주셔가지고 출석 체크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수업 들으시느라 고생하셨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